너희들 모선이라고 들어봤어? 내가 실제로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의 첫 시작이었다. 천둥이 치는 여름밤, 자취방에 모인 우린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로 했었다. 귀신 이야기를 하면 귀신이 온다. 20대 젊은이들에겐 웃긴 말이지. 촛불을 밝히고 하나 둘 무서운 이야기를 끝마쳤지만 생각보다 무섭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내 차례가 왔다. 그런 건 처음 들어보는데. 맞아. 나도 무서운 이야기는 꽤 좋아하는데 모선이는 처음 들어. 모선이를 들어봤냐는 내 말에 다들 고개를 저었다. 그럴만도 해. 나도 10살 때 처음 겪은 일이거든. 이거 괜히 지어낸 이야기 아니야. 다른 거 없어? 초치지 말고 있어봐. 진짜 무서운 이야기인데다가 내 경험담이니까. 내가 10살 때 초여름이었어. 해도 빨리 뜨고 매미도 새벽부터 울어싸서 아침잠 자기엔 그런 시절이었지. 그날도 대충 물로 세수를 마치고 식탁에 앉았었어. 평소 같았으면 9시쯤 일어나서 시리얼로 아침을 때웠을 텐데 그날은 갈 곳이 있었거든. 새로 산 잠자리채가 얼마나 좋은지 휘둘러도 보고 남들 다 기르는 사슴벌레 나도 한번 잡아보자 싶어 산에 가기로 했었거든. 아침이라 길에 차가 없더라고. 원래 외진 길이긴 했지만 말이야. 근데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안개가 껴있었어. 인근의 저수지에서 피어오른 안개가 사방을 뒤덮은 거야. 꽤 짙어서 정오가 돼야 사라질 정도로. 무서워서 핸들에 달린 라이트를 켰는데 싸구려 중국산 라이트라 고작 내 앞길을 밝히는 게 전부였어. 춥지는 않았지만 살갗이 닭처럼 돋아나더라고. 목적지인 산에는 가까워졌지만 안개는 옅어질 생각을 안 하더라. 안개는 그려려니 하고 산줄기를 올라갔는데 잠자리는 고사하고 사슴벌레 한 마리 안 보였어. 그렇게 정신없이 들어갔는데 안개만 짙어졌고 그때쯤 깨달았지. 매미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어. 이른 아침부터 울어 제낀 매미가 왜 울지 않는 걸까? 난 당시에 산지 얼마 안 된 잠자리채도 내던지고 산길을 뛰어내려왔어. 발목을 접지를 뻔했지만 그렇다고 속도를 줄일 순 없었어. 어린 나이에 고립될 수 있단 두려움에 진정이 안 되더라고. 다행히도 자전거는 내가 세워둔 곳에 그대로 있더라. 얼른 돌아가려 자물쇠 비밀번호를 맞추는데 손이 달달 떨리더라. 심지어 자꾸 번호키 하나가 중간에 걸려서 빠지려고 하지 않았어. 미치는 줄 알았지. 살면서 자전거로 그런 속도를 낸 적은 처음일 거야.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안개 속이었는데도 곡선길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 안개 속에서 차가 튀어나왔다면 100% 죽었겠지만 어쩐지 차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았어. 허벅지는 저리고 입은 타들어가고 습기가 가득 찬 안개 속에서 땀은 식지도 못하고 수도꼭지 마냥 주룩주룩 쏟아져 흐르더라. 그때 저 멀리서 팔각정이 보였어. 흔히 논밭 옆에서 볼 수 있는 시설물인데 1시간 만에 하나가 겨우 보인 거지. 더 달릴 힘도 없고 힘들어 죽을 것 같으니까 든 생각이, 아우 그래 귀신이든 뭐든 잡아갈 거면 잡아가라. 숨이라도 좀 쉬고 죽잔 생각으로 팔각정 앞에 멈췄지. 옛날 한복을 걸친 사람이 막걸리를 마시고 있더라. 학생은 이런 곳에 처음 오는가? 그 사람은 아무런 감정도 없이 물었고 나는 그가 깔고 앉은 돗자리로 다가가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학생은 어찌도 이리 깊이 왔는가? 누구세요? 내 말에 답은 안 하고 양은 그릇에 담긴 막걸리를 들이키더라. 그러고 나서는 또 나를 보고는 그러는 학생은 누구인데 이 깊은 곳까지 왔는가? 순간 그 사람이 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쪽팔리게 눈물 나오더라. 흑흑거리고 있으려니 그 사람이 다가와서 말했어. 이제 이 막걸리를 마시게. 한복을 걸친 사람은 나한테 막걸리가 담긴 양은 그릇을 건네줬고 난 그 그릇을 받아들었어. 그릇을 입술에 대봤는데 냉장고에서 갖꺼낸 것처럼 차가웠어. 바깥에 있던 그릇 같지 않게. 그때 나는 왠지 모를 위화감에 다시 입술을 떼고 물었어. 그런데 선생님은 누구세요? 아무 답변도 들리지 않아서 고개를 들고 그 사람을 바라봤는데
흰자도 없이 검게 타버린 두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입꼬리가 귀에 닿을 듯 웃고 있는 귀신이 있었어. 나는 깜짝 놀라서 들고 있던 양은 그릇을 바닥에 던져버렸고, 그러자 그 귀신은 여자도 남자도 아닌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 입에서는 서리가 계속 흘러나왔고, 마셔. 몸을 일으키니 여전히 팔각정이었어.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어. 해는 중천에 올라 안개는 사라졌고 멀리에서는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라.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 꽤 무서운 이야기긴 한데 너무 전형적이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집에 돌아오고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 정말이지 무서운 경험을 했다고. 엄마는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얼굴이 굳어지시더라. 희음아, 엄마 말 잘 들어. 오늘은 다른 곳에서 자야 돼. 전혀 농담 같지가 않았어. 왜? 엄마의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다. 입술에 침을 바르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 오늘은 템플스테이를 하러 갈 거야. 다녀오면 돈가스 사줄게. 그런 단순한 얼버무림에도 속아 넘어갈 정도로 난 어린 나이였어. 물론 다음날 아침에 돈가스를 사주셨으니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나는 질질 끌리듯 엄마에게 손목이 붙잡혀 차로 끌려갔어. 조수석에서 이상하게 졸음이 막 쏟아지는데 엄마는 나를 때려가면서 자지 말라고 외쳤어. 30분을 달린 끝에 도착한 곳은 어느 작은 암자였어. 대나무를 세운 걸로 보아 무당 집이었던 것 같아. 그 암자 안으로 뛰어가려 하니 누군가 안에서 문을 열고 소리치더라. 누가 그런 걸 들고 오는 거야? 흔히 떠올릴 수 있는 무당의 행색을 한 여자였어. 졸음이 쏟아지는 내 눈에도 그 강렬한 눈동자가 보였지. 언니, 우리 애가 모선이의 씨였어. 언니라고 불린 무당은 혀를 끌끌 차며 내 이마에 손을 얹었다. 너 대체 뭘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고작 아침에 일어나 사슴벌레를 잡으러 나갔다 온 건데 무슨 난리인지. 난 당장이라도 잠들 것 같았지만 있었던 일들을 줄줄이 말했어. 사슴벌레, 안개, 매미, 그리고 막걸리를 건넨 아저씨까지도. 재수가 없어도 단단히 없었네. 부정도 안 탄 놈이 모선이의 씨고. 무당은 그렇게 말하고 엄마에게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고 나는 엄마에게 안개 안으로 들어갔어. 암자 안에는 무섭게 생긴 그림과 과일들로 가득 차 있었어.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무당집처럼. 하지만 그때의 무당집은 뭔가 좀 달랐어. 방울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깃바른 바람이 불지 않아도 흔들리는 것 같았어. 조금만 기다려라. 곧 부적을 쓸 테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아들이 졸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당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이상하게 안심이 되는 목소리였어. 그때 문득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라. 졸음이 쏟아졌지만 그때마다 엄마가 허벅지를 꼬집었어. 아마 멍이 졌을 거야. 됐다. 잘 써졌다. 이제 이걸 입에 물어라. 무당은 그 잘 써졌다던 부적을 잘 뭉쳐서 내 입에 넣었어. 씁쓸한 맛이 느껴졌었지. 이제 너는 잠이 들 거다. 그럼 꿈속에서 아까 그 귀신을 보게 될 거다. 그 소리를 듣자 물밀듯 밀려오는 잠이 일순간에 사그라들었어. 막걸리를 건네던 그 남자가 떠올라서. 하지만 속절없이 뒤이어오는 졸음에 다시금 잠이 쏟아졌고 절대 모선이가 주는 음식을 먹어서도 마셔서도 안 된다. 온갖 방법으로 널 속이려고 할 게야. 점점 무당의 소리가 흐릿해진다. 부적이 있는 동안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겠지만 치매 부적이 녹고 나면 너 홀로 싸워야 한다. 엄마는 내 허벅지를 꼬집었지만 아프지도 않았다. 그 전에 꿈에서 깨야 한다. 그 마지막 한마디를 듣고 나는 잠이 들었다. 우와, 이번 이야기는 좀 흥미진진한데? 이만하면 무서운 이야기 1등상은 내가 받겠네? 나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당연하지. 어디 인터넷에서 본 거랑 내가 직접 겪은 실화랑 같냐? 한참을 이야기하고 나니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물컵에 있던 물은 아까 마셔버려서 없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동건이 허벅지 옆에 물병이 있었다. 동건아, 거기 물병 좀 줘봐.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목 좀 축이자. 동건이는 나에게 물병을 건넸다. 이미 각자 무서운 이야기를 풀어놓는 동안 몇 모금씩을 마신 것인지 얼마 남지도 않았다. 아무튼 말이야, 나는 엄청나게 당황했어.
10살짜리 꼬맹이가 그런 일에 휘말릴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 그래서 그 뒤는 어떻게 됐는데? 충영이의 다그침에 나는 검지를 들어보이며 대답했다. 그 뒤? 잠깐만 입도 못 댔어. 주말 드라마처럼 중요한 순간에 일부러 이야기를 끊었더니 친구들의 얼굴에는 기대가 가득 찼다. 목을 학처럼 내민 친구들을 애태우니까 재밌더라. 나는 천장을 향해 입을 쩍 벌렸다. 그리고 입술이 닿지 않도록 페트병을 천천히 기울였고, 그리고 그 물은 내 입에 투명한 유리창이라도 닫혀있는 듯 튕겨나와 내 목을 따라 흘렀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한국 도시괴담으로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예요. 국산인 거죠. 보셨다시피 마지막 반전이 사실은 아직 무당을 찾아갔다가 잠든 그 꿈속이고, 친구들도 진짜 친구가 아니라 주인공한테 뭔가를 먹게 하려는 모선이들이었던 거죠. 스토리를 다시 보면 계속 주인공한테 사과를 들이밀거나 물을 가져다 주는 등 무언가 먹기를 권해요. 아주 그냥 보내버리려고. 하지만 다행히 아직 입안의 부적이 녹지 않아서 모선이한테 건네받은 물은 마셔지지 않고 튕겨나가요. 맨 처음에 본인 의지로 마실 때는 잘 마셔졌는데 말이죠. 다음에는 군대 관련된 좀 더 으스스한 이야기를 준비해 뒀거든요. 기록 저장소 X를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